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플렉스 코리아,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 채식하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제는 쉽게 채식 전문 식당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편의점에서 여러 채식 브랜드들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춘천에서 춘천 채식 지도를 만들고 채식의 이로움을 널리 알리고 계시는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비건 이신영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냥 딱 봤을 때도 굉장히 혈색도 좋으시고 전혀 채식은 참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제가 채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많은데 오늘 한번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신영님은 언제부터 좀 채식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네. 때? 학생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제가 어느 날 학교에서 급식을 먹다가 네. 급식에 이제 생선이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다른 동물성 음식하고 다르게 생선은 그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을 때랑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살아있을 때 이 동물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이 죽는 과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동물을 먹지 않으면 이 동물이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번 먹지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게 지금 한 20년 넘게 계속 지속하게 되었어요. 되셨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채식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비건이신데, 비건이면 거의 가장 높은 단계의 채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는 그러면 처음부터는 이렇게 강하게 하시지 않았었죠? 네, 처음에는 네. 저의 주변에 뭐 비건이라던가 채식이라던가 이런 개념 자체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그냥 그 생각했던 대로 생선, 뭐 고기, 이렇게 육고기 네. 이렇게만 이제 먹지 말아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었다가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유제품이나 계란 같은 거는 계속 먹었었는데 네. 그 유제품이나 계란을 얻기 위한 그 과정들에 대한 영상이나 책 같은 걸 많이 보게 됐어요. 네. 그랬더니 젖소 같은 경우는 그냥 젖이 나와서 이렇게 우유가 그냥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젖소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 그 모든 포유류들이 마찬가지로 사람처럼 출산을 해야 그 아기를 먹이기 위해서 모유가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젖소가 계속 송아지를 출산을 하는데, 또 그 우유를 사람이 먹기 위해서 이 송아지는 우유를 못 먹게 도살장으로 보내고, 그 젖소도 되게 소들도 모성애가 되게 강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 송아지를 뺏길 때 막 우는 소리 같은 것도 영상에서 봤었고, 그 상태로 또 기계에 착유를 하러 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란 같은 경우도 그 암탉만 알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부화를 해봐야 이게 암병아리가 태어날지 수병아리가 태어날지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네. 태어난 수병아리들은 필요가 없어서 네. 바로 이 분쇄기에 갈아서 버리는 네. 그런 네. 영상들을 봤어요. 그래서 네. 이게 고기를 먹는 것만큼 되게 잔인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서 좀 안전하게 비건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예. 사실은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동물들이 이제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죠? 만든 건데 사람들이 뺏는다 이런 생각도 드셨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꿀 같은 경우도 안 드신다고 드셨어요? 네, 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동물이 겨울을 날려면 이 꿀을 많이 모아서 축적을 해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그 꿀을 사람들이 다 먹으면 이 곤충들도 사실 먹고 살 수가 없죠, 겨울에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설탕물을 희석을 해서 또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양봉에서는 겨울에 이제 이 벌들을 다 폐기를 하고 다시 봄에 구입을 하는 그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꿀은 직접적으로 벌을 죽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꿀도 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채식을 하면 좀 어려운 점들도 많고 그럴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갈 수 있는 식당들도 잘 모르고 네. 성분표 보는 방법도 잘 몰랐고 그렇죠. 이래서 네. 예, 실수도 많이 하고 아마 중간에 먹었던 것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계속 채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네. 좀 노하우들이 생겨서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춘천 채식 지도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춘천에서 채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식당들을 쭉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가 자리에 모셨는데 춘천 채식 지도를 만들게 된 계기도 이런 계기이실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만드셨나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되게 불편하게 아무 정보가 없이 채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네. 좀 채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채식을 좀 접하고 관심이 있었을 때 이렇게 시도해보기 좀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도를 만들게 됐는데 처음에 저희 채식 모임이 생기게 됐어요. 춘천에 네. 채식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서 같이 네. 밥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춘천에 있는 채식 갈 수 있는 식당들 정보가 조금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리스트를 처음에 만들었었고 네. 그 리스트를 또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구글 지도 만드는 거를 알려주셔가지고 네. 네, 아예 지도로 만들어서 공유를 네.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곳이 네. 채식 식당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럼 이런 곳들을 이렇게 가면 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지도에 식당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면 제가 써놨어요. 말을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냥 비건 음식이 메뉴가 있는 식당들도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뭐 한두 가지 빼달라고 요청을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뉴들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보니까 카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제품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보통 우유를 많이 사용해서 저희 그 비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아메리카노나 네. 마실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라떼 이런 건 못 먹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직접 가서 카페에 요청을 하기도 하고 네. 요즘은 좀 약간 비건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카페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네. 네, 그래서 두유나 오트밀크 사용하는 카페들을 저희가 알게 될 때마다 좀 이렇게 축적을 해서 지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채식을 하면서 제가 아까 약간 어려운 점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되면 회식도 하고요. 네. 사실은 회식을 하면 이제 주 메뉴가 보통 고기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저는 그냥 고깃집 가도 네. 사실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냥 쌈채소에 장만 넣어서 싸서 먹는 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가끔 버섯이 있는 데는 따로 네. 버섯을 먼저 좀 구워놓고 네. 버섯을 싸먹기도 하고 네. 가족들끼리 외식을 할 때는 그렇죠. 예전에는 뷔페 많이 이용했었는데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뷔페가 운영 안 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샤브샤브 샤브샤브. 가면 네. 샤브샤브 집에 가면 이제 반반으로 물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 중에 한쪽을 맹물로 식혀서 거기다가 육수니까. 네, 맹물로 식혀서 제가 소금이나 뭐 연두라는 채식 조미료 있거든요. 그런 네네네네. 거를 싸가서 넣어서 먹기도 조미료. 하고 네. 거기에 이제 샐러드 바가 따로 있는 곳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버섯이나 야채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문득 좀 질문이 드는데 그럼 가장 좋아하시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세요? 이거를 저희 조카가 있는데 초등학교 조카가 되게 자주 물어봐요. 네. 자기 주변 사람들은 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고모는 네. 채식을 하니까 네. 과연 어떤 걸 좋아하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게 대답을 하기가 그냥 비슷해요. 남들이 보통 좋아하는 치킨 피자 대신에 콩치킨, 뭐 비건 피자 또 좋아하고요. 네. 뭐 그냥 집에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네. 분식점에서도 김밥에 뭐 이것저것 빼고 시키면 또 비건 김밥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분식 같은 것도 자주 좋아하시고, 먹고요. 네. 좋아하는 건 똑같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채식을 네. 넣는 그런 메뉴를 또 좋아하시는군요. 자, 그래요. 그러면 채식을 이제 하면서 좀 아마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건강이 좀 좋아졌다거나 뭐 어떤 것들이 좀 좋던가요? 채식을 하시면서. 사실 건강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어렸을 때 채식을 했었고 네. 그게 제가 뭐 몸이 안 좋아서 시작을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큰 변화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긴 해요. 채식을 해서 건강한가 보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긴 하지만 네. 또 그래도 조금 아프면은 채식해서 아픈가 보다라고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군요. 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좀 동물들을 보던 게 예전에는 음식으로도 보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이용을 하게 되죠.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동물이 진짜 음식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남들이 네. 가끔 이렇게 고기 굽고 있는 거 보면 먹고 싶지 않냐는 질문도 하는데 전혀 먹고 싶지가 않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게를 안 먹는 사람이 개고기집에 가면 그게 전혀 먹고 생각 안 들고 그냥 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비슷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이 변한 게 저도 너무 신기하고 네. 해산물 같은 것도 봤을 때 예전에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새우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아예 이거를 죽은 새우를 만지는 게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를 네. 느끼고 내가 이런 게 되게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매트릭스의 빨간 약, 파란 약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네. 파란 약을 먹고 편하게 살 것인가, 빨간 약을 먹고 불편하지만 이 현실 세계로 돌아올 것인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이 빨간 약 쪽인 것 같아요. 좀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살았으면 마음이 더 편할 수는 있었겠지만 네. 이거를 좀 알게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동물들을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알게 된 거가 되게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바뀌는 네, 그런 것들이 좋은 점이라고 해주셨는데 아까 물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요즘에 보면요 이렇게 근육을 키우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육류 섭취가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류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채식을 하면 못 섭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보통은 육류에서 섭취할 수 없는 거는 비타민 B12, 채식을 해서 부족할 수 있는 건 비타민 B12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영양소 단백질 중에서는. 같은 것도 다 되니까. 예. 비타민 B12 보충제를 먹는 사람도 있고 네. 생김에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생김을 하루에 한 장씩 먹으면은 크게 문제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그런 영양소에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채식을 했었거든요. 계속. 네네. 근데 건강검진을 할 때도 그렇고 크게 없었고 한 가지 다큐멘터리를 추천을 해드리자면 더 게임 체인저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채식을 하는 운동선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엄청 근육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다 채식을 하고 있고 비건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마 헬스 트레이너 보디빌더 중에도 비건 보디빌더가 있고요. 유튜브에 찾아보면 또 유튜브 하시는 비건 헬스 트레이너 분들도 있고. 그러면 채식만 하면서도 충분히 몸을 키울 수 있다. 그렇죠. 비건 단백질 파우더도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몸이 잘 안 커서 왜 그런가 했더니 채식을 하는 건데 제가 잘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채식을 해보려고 해도 아까도 조금 이렇게 모르게 먹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안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실수로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팁 같은 걸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뒤에 성분표에 웬만한 건 다 적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유제품이나 고기 성분 같은 거는 또 이렇게 네모 박스로 강조돼서 또 표시가 돼 있어요.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 성분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구입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성분표에 모르는 거는 또 인터넷 요즘 핸드폰으로 금방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당 같은 데서는 육수, 특히 국물 요리가 위험하거든요.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럴 때 그냥 물어보면 식당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다 대부분은 알려주시고 뭐를 좀 빼줬으면 좋겠다. 그냥 맹물로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육수 조금 그런 게 들어가면 좀 빼고 요리를 해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냥 생각보다 잘 해주세요. 좀 맛이 없을 거라는 말을 계속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게 김치 같은 것도 그렇죠. 안 되죠. 김치도 밖에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액젓 같은 게 들어가서. 근데 요즘 마트나
한살림에 또 비건 김치를 판매는 하고 있고요. 저도 집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그 어느 날 제가 새우젓 통을 발견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가 들어가면 내가 김치를 먹을 수 없다고 했더니 이제 그거를 빼고 비건 김치를 가족들이 다 같이 먹고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보니까 좀 채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각도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바뀔 것 같긴 한데요. 지금도 채식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께 조금 강력하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보면은 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내가 채식을 시작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심이 가니까 그런 관련 주제들로 찾아보다 보면 좋은 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 계속 채식주의자가 되어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닌데 좋은 점들이 많았고 굳이 이거를 그만둬야 될 그 계기가 딱히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시작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채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이 동물들이 어떻게 사육되고 어떻게 도살되는 그 과정을 찍은 영상들을 직접 한번 보시는 거거든요. 충격요법이군요. 네. 이게 우리가 모르고 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주변에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는 이상 고기를 매일 먹게 되는데 그 고기를 매일 먹는 우리 사람들하고 연관이 없는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 축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나랑 연관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쯤은 봐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쨌든 나도 거기에 이제 일조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영상은 그 도미니언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호아킨 피닉스라고 몇 년 전에 조커, 그분도 이제 비건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물권 활동가이기도 하거든요.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분이 나레이션을 맡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도살장 내부를 이렇게 잠입해서 찍은 영상들도 있고 드론 같은 걸 띄워서 찍은 영상들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해서 이분들도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무료로 다 공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도미니언 무브먼트.com에 들어가시면 한국어 번역까지 다 되어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방법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또 한 번에 안 바뀌면 좀 잊어졌다가 또 한 번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채식을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게 시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도 그 폴 맥카트니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도살장 벽이 유리로 돼 있다면 모두가 다 채식주의자가 될 거다. 역시 충격요법이 가장 우리가 눈앞에 이 도살된 동물을 보면서 이게 맛있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게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영님의 앞으로의 좀 계획과 꿈이 조금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혹시 이렇게 또 채식주의 이렇게 계시면서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최종 목표나 꿈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어쨌든 사람들이 비건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게 제 꿈이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한 명이 비건이 된다거나 아니면 한 끼라도 사람들이 뭐 치킨 한 번 먹을 거 콩치킨 메뉴를 선택을 하고 육식 대신에 채식 메뉴를 선택을 한다면 그만큼 어쨌든 동물들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채식을 하기 못하더라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비건을 알리고 사람들을 좀 만나고 같이 하고 싶은데 코로나 전에는 사실 캠페인도 했었어요. 길거리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했었는데 직접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캠페인이다 보니까 지금은 중단이 다 돼 있는 상태인데 코로나 끝나면 좀 같이 채식 식사도 하고 뭐 얘기하는 그런 모임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춘천에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이신영님 때문에 많아질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가 꿈을 또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대화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마지막 한 곡을 들으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합니다. 혹시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곡을 가져오셨을지. 저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링스라는 노래를 골랐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세븐링스. 어떤 의미로 가져오셨나요? 오늘 계속 비건하고 채식 얘기했잖아요. 아리아나 그란데도 비건이거든요. 외국에는 되게 유명인들 중에 비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아마 몇 분 계신데
네, 오늘 아무래도 비건 얘기를 했으니까 비건 가수의 노래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근데 골라봤습니다. 왜 이 곡을 왜 선정을 하셨나요? 그러면 그 곡 중에 가장 사실 좋아하시는... 제가 노래를 잘 많이 알지 못해요. 근데 이제 생각나는 게 그냥 딱 떠올라서 네, 세븐링스가 생각나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곡 아리아나 그란데 세븐링스 네, 들으시면서 저는 우리 비건 이신영님과 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